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전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오늘 시장 너무나 어렵고 답답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정말 이런 소식은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한 종목 수가 1,5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프기 전에 맞는 독감 예방 주사처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전략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정말 좀 아프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정말 예방주사처럼 꼼꼼한 전략 잡아주실 오늘 세 분의 파트너, 신학수 이상로 정재훈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님, 미증시 레벨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지 뭐 이 정도의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뭐 당분간은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1,400원 이상까지 돌파하면서 보편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발에 대한 모멘텀이 컸던 전력 설비주들도 오늘 이제 고점을 한번 맞고 빠지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뭐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던 부분이었는데 다만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현재는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서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재 시장에 대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중요한 투자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낙폭과대라는 모멘텀도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 좀 꼭 드리고 싶고 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편관세 추구할 거야. 그리고 한국 증시는 거기에 따른 악재가 나타날 거야. 라는 부분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현재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자체는 결국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부분으로 오늘 시장을 바라봤고 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우려감이 조금은 과하게 좀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지금 현재 오늘에 대한 하락이 9월 9일 날 이루어졌던 하락에 대한 자리까지 내려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시장에서는 강한 반등세를 좀 더 보일 수 있는 양상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성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지금은 반드시 반등을 한번 지켜보고 난 다음 우리가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짜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뭐 당황한 것뿐만 아니라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첫 출연이신 정재훈 파트너님. 네. 첫 출연인데 제가 괜히 죄송하네요, 진짜.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 파생 시장 쪽으로 네. 상당히 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 옵션 만기도 물론 이제 네. 있지만 그 부분도 영향이 좀 많이 미치는 걸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파생시장 수급 자체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미리 짜놓은 하방 포지션들이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서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네. 그렇고 환율 부분도 그렇고 또 우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지난 월물과 직전 월물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방의 포지션을 쏟아왔었던 국내 기관과 연기금 포지션도 적절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포괄적인 부분들이죠. 오늘 시장의 하락이라고 하는 게 단지 꼭 이 요인 때문만이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동안 불거져 왔었던 엔캐리 자금, 우리 시장에 총 38조 7천억 정도의 규모가 엔캐리로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 전제를 갖고 있고 다는 아니지만 이미 엔캐리라고 하는 건 결과물이거든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금리 격차가 줄어든다면 메리트가 없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들, 이머징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만의 가권이라든가 다른 이머징 국가들은 큰 하락이 없었지만 우리 시장은 위치 자체가 다르다. 근데 바꿔 설명하면은 우리 시장으로 그만큼 유입됐던 돈들이 과거에 엔캐리를 통해서 들어올 때 그런 주요 종목군들을 매입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종목군들, 대형주, 삼성전자 이런 것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덮친 격으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또 확대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귀신같이 노리고 있는 수급 주체들은 매도 포지션을 미리 짜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근데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일부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매수 전환 포지션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는 이번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 포지션들이 정리되고 나면은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키운다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급부에서 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모든 수급 주체들이 패시브 펀드라든가 인덱스 펀드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액티브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매매에 특화되어 있는 포지션을 운영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매수 주체들도 그냥 넉넉히 앉아서 나는 아무 이유 없이 환율과 시장에서 자본 이탈 때문에 우리 종목이 빠진다, 우리 섹터가 빠진다. 딱히 사실 대한민국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부분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너무 긍정적이라고 볼 부분도 아직은 다소 부족하겠지만 네. 만들어가고자 해서 들어왔던 돈들이 무작정 어떠한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것들이 문제. 거의 뭐 마녀 사냥하듯이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는 저는 조금 좀 비이성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수급들 조율이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또다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잘 준비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한 어떤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준비하는 기회로 보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워낙 또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트럼프 피해주로 꼽히는 업종이라서 또 지수가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상로 파트너님 아까 그 낙폭 과대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관련해서 네.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2차 전지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반등 나왔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 뭐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지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잠깐만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분봉 상에서 10시에서 10시 30분 내외로 해가지고 바닥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반등을 좀 붙였었는데 이대로 이제 반등이 계속 나타났다면 오늘 지수가 다시 양전환까지 올라왔겠죠. 장중에 0.2%까지 하락폭이 줄었으니까. 다만 이제 장 후반까지 이제 밀려버리면서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다 밀려버리는 양상들이 나타났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오늘 하락폭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수급에 의한 부분에서 밀렸던 거지 이것이 네. 뭔가에 대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도출돼가지고 밀렸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장중에 외국인들이 스무스하게 매도를 치던 것들이 나중에 장 후반으로 될수록 더욱더 늘어나면서 오늘 하락폭을 좀 더 키웠던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심리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드러나는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요인으로 인해서 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던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과한 하락이라고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장후반 돼서 이제 투매성 물량들도 좀 존재하는 양상들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하고 같이 한번 좀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좀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급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분들은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호가창 보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몇 주 안 되는 걸로 몇 프로씩 막 밀어내리면은 장사 없거든요, 진짜. 이렇게 수급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학수 파트너님. 네. 정말 좋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정말 좋은 얘기 좀 많이 듣고 싶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진짜? 이렇게 눌려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뭐 실제 자금적 부분의 흐름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은 훨씬 더 리스크적으로 다가오는 게 훨씬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얘기 오늘 또 나왔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은 뭐냐면 일본 쪽에서 AI 반도체 10조엔 우리나라로는 90조 원이거든요. 이 90조 원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TSMC에 대해서 미국 쪽 상무부가 중국에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그런 여건도 있죠. 그래서 네. 안 판다 7나노 이하 거는 안 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창신 메모리가 있는 대로 그 범용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제일 크지만은
기술적 격차에 대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경쟁에 대한 심화가 너무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개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여건들 이런 쪽을 넓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는 고점이 스타트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절치부심하고 주시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금적 부분이나 해외 자금으로 빠져나간 그런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오죽했으면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국내 시장을 증권 시장을 넘어선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진짜 많이 빠진 거 알거든요. SKI니까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팀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다만 갖고 있는 부분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은 공이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지금 손해보고 파는 거고요. 연기금도 삼성전자로 제가 보기에는 15조 이상 손실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12조, 13조, 14조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만 손실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시장이 이건 파이 게임이니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적 부분을 줘야 된다. 여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참아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세 분 모두 일단은 좀 기다리는 타이밍으로 잡자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또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종가 기준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뉴노멀 시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환율 때문에 사실 한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훈 파트너님 이제 11월 말 28일쯤에 이제 기준금리에 관해서 회의를 할 텐데 네네. 뭐 한은의 이 인하 기조에 좀 제동이 걸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호황제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동반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사실상 미국이랑 우리의 이제 금리 차를 얘기하려고 하면 미국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절대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 국채가 갖고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기준과 이머징인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채가 갖고 있는 신용자산의 개념도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보통 안전자산과 신용물 사이에는 그만큼의 보상 프리미엄이 주어져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보다는 우리 금리가 살짝 높은 수준이어야 외국계 자본이 이탈을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금리 차를 봤을 때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실질 금리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실질 금리는 전체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게 되면 실질 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실질 금리 차로 보게 되면 미국이랑 우리가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고지라면 살짝 금리가 높아져야지 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금리를 높인다거나 동결을 하게 될 경우 외국인 이탈은 막을 수 있겠지만 국내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절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그렇죠? 부적절하죠. 그럼 네. 반대로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금리 차이가 우리는 보상 프리미엄이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므로 외국계 자본들은 국내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도 외국계 자본이 그 종목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확대 해석된.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엔캐리가 나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고 환율 차에 있어서 미국계 자금들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하는 구간이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파생 시장에서는 수급을 하방으로 쏠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히려 가속도를 붙일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유 없이 얻어맞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작정 금리 인하를 좋게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결만 하자니 전체 경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한은의 어떤 조건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 자체는 굉장히 신중해야지 될 거고 어떤 경우에 답을 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상무 부총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경기를 하느니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전처럼 그랬지만 문제가 없다. 우리는 뭐 잘해 나가겠다. 어떤 이런 립 서비스 정도라도 어느 선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염두에 두고 눈치 작전을 많이 펼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도 이제 다음 이제 12월 말 동시 만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 가면서 얼마나 빠르게 지수를 조율할 수 있느냐, 추가적으로 빠져나갈 돈들을 재워 놓느냐, 캐파를 정해 놓느냐, 아니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준비 자금을 다시 증시로 일부 투입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눈치 작전이 조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눈치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외국인 수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외국인은 눈치가 없습니다. 그냥. 네. 들어와야 될 때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정말 아쉬운 섹터가 좀 있다라고 생각 드는 경우, 뭐 우리가 방송 이제 전에도 그렇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이상로 파트너님, 지금 뭐 같이 이렇게 밀려 내려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정도 섹터, 이 섹터는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심하다라는 섹터들 좀 있을까요 혹시? 뭐 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심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급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엄청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환율이 워낙 약세가 됐는데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워낙 강세가 됐는데도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강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걸 이제 기본 전제 하에 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것이 반대로 만약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내재적 혜택이 일어난다는 과정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일단 기본 전제가 현재는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은 유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난 다음에 환율 시장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전자 이런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 이런 것들은 수출에 비해서도 최근 들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시장을 이끌어오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런 하락폭도 단기간에 20% 이상씩 하락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수를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어갔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 또는 이제 자동차 업종들 위주로 먼저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튀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로 파트너님은 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섹터들이 좀 저평가됐다고 보시는 거고, 그럼 우리 시닥스 파트너는 또 어떤 섹터가 좀 아쉽다고 보실까요? 엔터요. 엔터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엔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들마다 기업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분쟁, 뭐 하이브 같은 경우 어도 리스크에서부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엔터가 연말로 들어갈 때 좀 이렇게 부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완전체, 그러니까 BTS의 완전체가 아마 내년도 초에 나올 텐데, 결성이 돼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중국 소비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화장품도 사실 있는 거고요. 소비재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고, 물론 이제 안 올라온 건 아니죠. 올라온 부분에서 지금 조정폭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이고, 올라오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은 중국의 이 전인대에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그 부양책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내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빚을 갚는 데는 등 아니면 그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밀어 넣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아쉬운 감이 느껴지면서 확산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엔터 쪽이나 소비재 쪽,
그리고 소비주들 이런 쪽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파트너에게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 편인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야, 이 섹터는 정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덩달아 좀 빠졌다라는 부분들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과거에 지수를 끌어올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렸던 구간, 모두가 좋아서 끌고 올라갔던 구간에 주축이 됐던 종목군들이 지금 반대로 주축이 돼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도 제대로 된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도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해서 못 간 것들도 있고요. 상대적 저평가가 된 것들도 있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후기 인플레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삼성전자라든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한 번씩 시세를 줬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세를 줬기 때문에 선반영된 것만큼은 어느 정도 개어내고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높은 구간에서 한번 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시 보러 갈 수 있는 여지 나중에 가서 얘기할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흐름을 주지 못한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국내 소비, 필수 소비재라든가 뭐 임의 소비재 섹터에서는 좀 너무 처참할 정도로 흐름이 안 나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지금 뭐 오너리스크라든가 신세계 그룹주 내에서 어떤 비중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아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매출 3조를 일으킬 수 있는 백화점은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세계 백화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호재로 작용할 수 없다면 어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려를 크게 확대 해석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또 후기 인플레라고 하는 건 결국 기업이 물가 효과에 의해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너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소외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향후 좋은 흐름들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시가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네. 이제 너무 부정적인 시각들이 팽배하고 앞으로의 전망성을 보자고 하면은 나쁘게 볼 만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편향적인 생각 그리고 선호도에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한창 유행을 하고 있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현상들 네. 그런 게 좀 이런 차별화를 낳는데 좀 더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기존에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종목들이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래서 움직여야 된다. 뭐 목표가 손절가라고 하는 이것에만 국한돼서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업의 가치라든가 좀 폭넓은 시각으로. 우리 뭐 소위 주식을 좀 대국적으로 합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사실 좋은 것들 많이 있다. 좀 시간을 두고 본다면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